자, 오늘 9월 평가 모의고사 9번 문제인데,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일단 fx의 부정적분이 fx라고 되어 있고 EFX 더하기 1의 부정적분이 뭐 대문자 g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뭐 이제 다항함수란 말도 없고, 이제 fx라고 하는 것을 적분을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fx랑 gx랑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fx 적분해서 대문자 fx가 되는 거고, 요 EFX 더하기를 적분했을 때가 gx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식을 써주면, 그럼 g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쟤를 적분을 해서 2의 대문자 fx 그리고 1을 적분을 해서 더하기 x 더하기 c구나, 이런 식으로 이 gx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적분해서 적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요 g3이랑 EF3이랑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 식에서 C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계산을 해보면 3을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럼 G3은 이제 EF3에 더하기 이제 3 더하기 C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G3이 마침 EF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는 얘랑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C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또 G5 빼기 EF5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5를 대입을 해서, 자 그러면은 G5는, 그죠? 그럼 EF 더하기 3, 더하기 5 마이너스 3이니까 2, 이런 식으로 일단 적을 수가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은 EF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2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보다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구모 10번을 볼게. 10번을 보면은 일단 모든 항이 양수인 이런 거 항상 동그라미 쳐줘야 돼. 그리고 등비수열 A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2가 1이다 라는 식으로 일단 하나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시그마로 어떤 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을 딱 보면서 직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어쨌든 수열이라고 하는 게 숫자의 나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래도 나열을 해봐야 돼. 그래서 1을 대입을 해주면 일단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S1이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S1 그리고 2를 넣어주게 되면 1이 되고 S2니까 더하기 S2,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눈치를 채버리면은 그냥 바로 적으면 되는데, 우리는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S3 더하기 S4 마이너스 S5 더하기 S6 했을 때 얘가 2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S라고 하는 것을 어떤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A1일 것이고 얘는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랑 결국 날라가서 결국 얘는 A2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A1, 2, 3 더한 거고 얘는 A1, 2, 3, 4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얘는 그러면 A4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A6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해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 식은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했을 때가 21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A2라고 하는 것이 1이라고 나와 있고, 그치? 그래서 여기가 1이야. 그러면은 A4랑 A6을 다 더했을 때가 2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라서, 이제 사실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도 되고, 그쵸? 지금 등비수열 AN이기 때문에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뭐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공비가 지금 R제곱인 그런 모양이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공비가 R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인 거고, 그러면 R제곱이 3개 있으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21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게 약분이 돼서 아래 4제곱 더하기 아래 제곱 더하기 1이 21이다 라는 식으로 될 거고, 이제 21을 넘겨서 그 다음 인수분해를 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4에 R제곱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R제곱이 4라서 요 식에서 우리가 R이 2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마이너스 2는 아니에요? 하면은 우리 항상 요거 머릿속에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건 들어있어야 돼. 그럼 이제 R이 2다라는 거 알아냈으면은 그 다음은 뭐 쉽지, 그쵸? 그래서 S2랑
S7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이 2다 하면은 일단 S2라고 하는 것은 2-1분의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편하게 그냥 X2는 그냥 우리가 A2를 알고 있고 A1도 그러면은 뭐 2분의 1이구나 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더하기 1에서 2분의 3이다 라고 적어줘도 되고, 그냥 등식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첫째 항이 2분의 1일 것이고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S7은 자, 첫째 항이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또 똑같이 2-1분의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답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분의 3 더하기 마지막 얘는 2분의 127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30이니까 65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수열을 나열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구모 11번을 한번 봐볼게.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돼 있어. 그리고 VT가 3t제곱 빼기 10t 더하기 7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VT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지금 요거를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에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0이 되는지를 일단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너무 쉽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인수분해 해보면 일단 t-1에 3t-7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여기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가고 3분의 7이라는 부분을 지나가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 VT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3분의 7에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니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즉 이 P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고 하면 우리가 수직선을 이런 식으로 쭉 그려놨을 때 일단은 여기 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어떻게? 그 다음 1초가 딱 됐을 때 왼쪽으로 쭉 가다가 또 그리고 3분의 7초가 됐을 때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양으로 이때가 1초고 그리고 이때가 t가 3분의 10일 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이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 되는 거고, 자 해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일단 t는 1에서 운동방이 바뀌느냐 하면은 1초일 때 이렇게 가다가 1초의 순간에 다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자 그러면은 t는 1일 때 p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면 얘는 0부터 1까지 VT를 적분을 해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건데, 그냥 요거 적분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적분한 식을 적어볼게. 그래서 t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t 그럼 5t제곱 더하기 7t가 되겠지. 그리고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돼 있으니까 적분상수는 플러스 0이 되어서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얘가 xt라고 하는 위치가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xt는 뭐니? 이런 식으로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7t로 적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1 대입을 해봐야겠지. 1 대입을 해주면 1 마이너스 5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계산해주면 3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3분의 7에서 다시 한번 이동방이 바뀌는 거니까 t가 2일 때는 여기서 1초로 이렇게 쭉 가다가 2초인 순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냥 식으로 적게 되면 0부터 1까지는 VT를 그냥 적분을 해주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었지.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VT라고 하는 것을 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야 돼요. 그냥 절대값을 일단 써놓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위치만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한번 2를 대입을 해볼게요. 2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8 마이너스 20 더하기 14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2초일 때의 위치가 지금 얼마니?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좀 전에 3만큼이 1초일 때 위치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 있는 2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만큼 갔다가 1만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움직인 거리는 4다. 얘도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전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또 쉬운 그런 편이었죠. 자, 구모 12번을 한번 봐볼게.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y는 ax제곱이다 라고 돼 있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는 그래프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을 거고, x는 t랑 et랑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지금 사실 이 그래프를 같이 그리는 거를 우리가 좀 너네들 잘 따라오면서 그려와봐. 어쨌든 a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럼 x는 t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딘가 있고 xet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딘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x는 t 그려놓고 여기 어딘가에다가 x2t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일단 이 상황을 만들어 놨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점을 우리가 다 찍게 된 거지. 그럼 그 다음에 A, B랑 AC랑 같다고 돼 있으면 요렇게 연결한 요 길이랑 요렇게 연결한 요 길이랑이 결국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그럼 이게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문제를 읽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에 우리는 항상 집중을 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서 수선을 안 내리면 문제가 거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수선은 항상 내려야 된다로 너네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요 길이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등변 삼각형 보이죠? 그럼 우리 어디다가 수선을 내려야 돼? A에서 이런 모양으로 이 BC 여기다가 수를 딱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무 당연하게도 요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여기 t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a의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t를 우리가 대입을 했으니 이 부분은 a의 2t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요 길이의 2배가 요 길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식을 a의 t제곱에다가 2를 곱했더니 이게 a의 2t제곱이 되더라. 즉 a t제곱은 양수일 테니까 약분해버리면 a의 t제곱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가 8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요 길이 이거 높이죠? 높이는 지금 2t에서 t를 뺀 거니까 t가 될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그 다음에 요 a 2t제곱 a-t제곱 우리가 2라고 지금 구해놨죠? 그럼 쟤는 4가 될 거라서, 자, 그럼 계산해줬을 때 얘가 8이 나오려면 t가 4구나 라는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차근차근 너네들이 요 수선을 내릴 줄만 알면은 바로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a의 4제곱이 2가 되는 것이니까 a는 2의 4분의 1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이 2의 4분의 1제곱이랑 2의 제곱이랑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2의 4분의 9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 보이는 순간 일단 수선 내려서 계산을 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구모 13번을 한번 봐볼게. 이제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지. 이제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는 그런 K의 개수를 구하라고 문제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fx를 일단 문제를 좀 잘 살펴보면 어떤 이차함수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차함수는 이제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이제 막 바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거나 그러지 말고 좀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얘가 항상 존재한다고 돼 있잖아.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면 어쨌든 이 분자는 x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뭐 x가 a로 가든 말든 이제 항상 존재하는 값이 될 것이고,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쵸?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뭐 얘로 해결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분모가 0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분모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 fx의 제곱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fx 이거를 적어놓고 보면 이게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일단 fx로 묶이니까 fx로 묶어서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러면은 이 안쪽 부분이 fx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2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고 나면 fx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또는 fx-kx 더하기가 0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보자마자 fx는 0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테니,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3,3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어딘가 3이 있다면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아래볼록한 모양의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절대로 이 fx는 0이 될 수가 없어. fx는 0 하면은 근이 없다라는 거고, 결국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얘는 0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fx는 k의 x 더하기 2다라고 놓고 이 식을 y는 fx라고 하는 이 식이랑 그리고 y는 k의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직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럼 그 교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얘들아 이거 눈치 바로 챌 수 있겠니? 이 식을 보면서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가 k인 그런 직선이에요. 지나는 직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 마이너스 2,0을 여기다가 바로 찍어 놓고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약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서 분모가 0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거 만나야 돼. 이 부분에서 지금 분모가 0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0이 되면 이거를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는 순간을 분자로 해결을 해서 약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0이 되는 순간이 없게끔 만들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 있을 거고, 이때보다는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렇게 접하는 이 순간보다는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즉, 얘들아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진다는 거 알고 있죠? 항상 식의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그 커지는 순간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만약에 이 포물선이랑 안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랑 여기 이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x제곱인 게 뭔가 심상치 않죠. 뭔가 0,0 어쩌고 해서 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자,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그 접선을 긋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포물선에서 접점을 당연히 뭐 t라고 놓고 이제 t, 이제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2. 얘들아 계산은 항상 접점에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f'x는 지금 2x 더하기 6이기 때문에 t를 대입을 해서 2t 더하기 6, 요게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이렇게 해서 x-t에 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더하기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0이다 를 써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2,0에서 그은 거니까 여기 식에서 여기다가 0,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니? 0은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t니까 마이너스 10t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되어서 뒤에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2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 부분 날라가고 결국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t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t의 t-4가 0이다 더하기 4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t가 0일 때랑 그리고 t가 마이너스 4일 때 접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예상했던 대로 0에서 접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보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이제 접하는 그런 모양,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접하게끔 되는 거고, 여기 0,12겠죠? 0,12에서 접하는 모양이 나올 거고, 이쪽 부분 이렇게 쭉 접선을 그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4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는 접하면 안 돼. 이때는 접하면은 이제 하나,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x제곱으로 날려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서는 얘는 접해도 돼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이 식을 너네들이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봐봐, 이 부분이 어쨌든 만약에 0, 어쩌고에서 접한다, 물론 0,12죠. 0, 어쩌고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fx의 k-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x제곱을 인수로 가지면서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만약에 약분이 돼버리면 결국 x가 0으로 갈 때 제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순간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 이 순간의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고 이 순간의 기울기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전에 구해놨던 얘가 기울기죠, 얘가.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보다는 커야 되고, 뭐가? 기울기가요. 그리고 여기다 0을 대입을 했을 때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해가지고 총 8개가 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이 부분을 찾는 거야, 이 부분. 그래서 너네들이 보면서 맨 처음 눈치를 챌 때 x제곱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만약에 분모에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면 얘를 약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로 눈치를 채자라는 거지. 뭐 어렵지 않죠? 자, 구모 이제 14번을 한번 봐볼게. 14번은 이제 f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 일단 이 f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한번 적어보면 얘가 탄젠트 k분의 x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랑 점근선이지. 주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k분의 1분의 파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기는 k파이가 될 것이고, 그치? 그리고 점근선은 이제 뭐 2분의 k파이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좀 점근선을 좀 그려보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 그리고 여기서 뭐 점근선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지금 돼 있는 2분의 3k파이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2분의 3k파이일 거고, 그럼 이 부분이 2분의 k파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k파이구나. 또 이 부분이 2분의 3k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세 개를 적어줄 수가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점근선이랑 주기를 일단 우리가 다 파악을 했어.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어쨌든 P에서 그은 것이 여기 A랑 B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Y좌표가 일단 P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P라고 만나는 점이 C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Y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P가 될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자, 그 다음에 AB는 3P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3일에는 1대 3인 부분이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OCB, 삼각형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삼각형을 일단 그려놓을게. 그래서 OCB고, 사실 이게 당연히 이 점근선의 이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 점대칭이기 때문에 요 분이랑 요 분이랑은 길이가 당연히 같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삼각형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럼 계산을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여기서 요 길이를, 자,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가 관건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요 길이,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이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결국 높이가 P랑 P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니? 그쵸? 자, 그럼 결국 이 밑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k파이라고 적어주고, 그러면은 k파이 곱하기 높이가 P니까 P 해주고 2분의 1 해주면은 저 반쪽짜리 넓이가 되는 거고, 당연히 1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했을 때가 3분의 5파이구나 라는 식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약분할 것들 다 약분을 해주게 되면 그럼 결국 KP가 3분의 5구나 라는 것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식을 하나 얻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넓이는 그럼 조건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1대 3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아직 안 썼는데, 여기가 1대 3인데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이 그래프에서 똑같은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주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저 주기가 지금 K파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가 K파이다?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3분의 K파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가 3분의 K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면
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3분의 K 파이,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이 fx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럼 P는 3분의 K 파이 대입해주면 3분의 탄젠트 3분의 파이다. 즉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P를 구했어. P를 구했으면 K도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에서 보면은 K는 그럼 3 루트 3분의 5다. 뭐 유리화는 필요하면 하세요. 그래서 결국 9분의 5 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자,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K 더하기 P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이 9분의 5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을 더해서 9분의 얼마지? 14 루트 3인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너네들이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딱 보고 저렇게 계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을 한번 볼게. 이번 9월 모의고사 그래도 객관식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gx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적분 모양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거를 보자마자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하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 쓸지 안 쓸지는 몰라. 근데 0을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0부터 0까지 적분한 것이 0이기 때문에 일단 g0은 0이다 라는 걸 일단 먼저 하나 얻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미분을 해야지.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미분인데 그럼 g'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t 자리를 그냥 x로 바꿔버리면 된다 라는 식으로 너네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가적권을 먼저 보면은 g'x는 0이다 라고 돼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절대값 x 넘기게 되면 결국 절대값 fx는 절대값 x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제 fx라고 하는 것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그늘 3개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늘 하나만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접어 올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그래프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문제 풀기가 사실 조금 많이 어려워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fx는 x 이런 식으로 절대값 있을 때는 두 개가 그냥 부호가 똑같거나 또는 fx는 마이너스 x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좀 더 그래프 해석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을 4개를 가진다는 것은 fx는 x랑 fx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교점을 4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x축 y축 그려놓고 y는 x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좀 일단은 조그맣게 그릴게. y는 마이너스 x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fx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4군데에서만 만나게끔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어디선가 한 군데에서는 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접할 수도 있겠네. 1개, 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f0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맨 처음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기는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그래프가 대충 한번 아무렇게나 그려볼까? 하면서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교점이 4개가 되게끔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y는 x가 이런 식으로 쭉 왔을 때 그럼 교점이 일단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게끔 일단 아무 모양이나 한번 그려본 거야.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의 나 조건에서 x는 2랑 x는 6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절대값 fx는 절대값 x다라고 하는 요게 그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g'x가 0이다라고 하는 요거가 이제 부호가 바뀌는 순간 부호 바뀌는 순간이 2랑 6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지금 결국 이 절대값 fx랑 절대값 x랑 빼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0이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2고 여기가 6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때 이 마지막 조건이 F6이랑 G랑 곱했을 때 0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 F6이랑 G랑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F6은 너무 쉽게 노란색 그래프가 F6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그때 G2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G'X가 절대가 fx와 절대가 x를 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제 절대가 fx랑 절대가 fx를 보면은 지금 여기 절대가 fx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까지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 G2가 의미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 플러스예요. 그치?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니까 이 경우의 그래프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y는 x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생기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윗부분이 넓이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차근차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점이 4개가 되게끔 그려야 돼. 4개가 되게끔 너희들이 하나하나 그려보다 보면은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랑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또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x. 너네가 지금 해봐야 돼. 내가 그려보기 전에 4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지금 밑에 무조건 접해야 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 0에서 이런 모양으로 접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서 밑에서 일단 2개를 만나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를 만나야 되는 교점이 요렇게 4개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로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2랑 6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2랑 6에서 지금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6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여기를 쭉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이제 6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2, 6일 수도 있고 2, 6일 수도 있고 2, 6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6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3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로 생각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F6이랑 G랑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찾아야겠지. 자, 그럼 일단 요 순간을 먼저 해볼게. 2고 여기가 6이 되는 요 순간을 먼저 해보면 F2 6 곱하기 G2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F6은 이 아래쪽에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럼 G2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그 순간을 일단 먼저 한번 봐볼게. 여기서 보면은 일단 지금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절대값 fx라고 하는 것과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쪽 보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fx에서 얘를 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fx에서 절대값 x를 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넓이가 음수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도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여기가 2가 안 되면 여기가 6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6이라면 이때는 F6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근데 G는 그대로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 경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결국 이제 이 fx라고 하는 곳의 그래프는 여기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0,0에서 접하고 6,6에서 만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계산은 fx에서 x를 뺐을 때 여기 0,0에서 접하는 순간이니까 x제곱에서 접해야 되고 여기서 6을 지나가야 되니까 x-6이구나.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a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쪽에는 요점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콤마 -2를 지나간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a가 몇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이거 -2는 -2는 그러면은 2 대입해주면 4a에 2-6인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 -4랑 약분해주고 그럼 a가 4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요 식에서 이제 f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fx는 4분의 1에 x제곱 x-6 더하기 x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8 계산을 해주면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니? 4분의 1에다가 여기 x제곱이죠. 곱하기 64 곱하기 2 더하기 8이다. 이런 모양이 돼서 16 곱하기 2니까 32 더하기 8는 40이다. 이렇게 마지막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절대값 fx 빼기 x 있잖아.
요거의 부호를 우리가 판별하는 것이 이게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fx,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요거의 부호를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너희들이 이걸 올렸을 때 이 부분을 적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거의 부호를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잘 풀어보세요. 네, 이번 구모 20번을 한번 봐봅시다. 20번은 빈칸 뚫려 있는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쉽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봐볼게.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첫 줄을 보면은 BPC를 세타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치? 7대 5대 루트 14라고 나와 있지. 그거를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줬어. 뭐 땡큐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 7분의 6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단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이제 PB랑 PC가 7대 5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 길이를 7K라고 놓고 요 길이를 5K라고 놓은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AB 대 CD가 1대 3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요 길이를 L이라고 놓고 요 길이를 3L이라고 놓은 거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닮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국 할선 정리를 사용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했을 때가 이제 요쪽인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하는 것이다. 이 공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적어보면 결국 7K 곱하기 여기서 7K 더하기 L이 되겠지. 그리고 5K 곱하기 5K 더하기 3L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뭐 이거를 전개하는 사람은 없겠죠? 전개하면 안 돼. 전개하기 전에 K를 먼저 약분을 한 다음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결국 여기서 49K 더하기 7L 이 25K 더하기 15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리해주게 되면 24K는 7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 8L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 3K는 L이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얻어낸 상태에서 그럼 이쪽 부분을 L이라고 쓰지 말고 3K라고 바꿔주고 이쪽인 3L이라고 쓰지 말고 9K로 바꿔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은 이제 첫 번째에서 가 조건이 우리가 3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가 된다. 이렇게 하나 알아낸 거고, 그러면은 BPC랑 DP의 닮은 비를 보면 되는데 이 BPC라고 하는 것에서 요 길이가 7K면 요 APD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길이가 지금 14K가 된 거죠. 그지? 그럼 이게 닮은 비는 이제 대응되는 변을 잘 찾아야 되니까 7대 14가 되는 것이 닮은 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결국 1대 2가 닮은 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나오게 되는 요 2, 얘가 지금 나 조건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닮은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요 AD라고 하는 길이가 4루트 13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면은 요 길이의 반이 요 길이가 되는 거라서 결국 요 길이가 2루트 1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BC의 길이가 2루트 13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분의 요 2루트 13을 계산을 했을 때가 이제 그 2R이 나오게 될 거니까 사인 세타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니까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7, 6이 되는 것이고 49에서 36을 빼니까 얘는 루트 1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사인 세타는 이제 7분의 루트 13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인 세타 7분의 루트 13 분의 2루트 13 요게 2R이다.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 R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계산하면 R은 7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P 더하기 Q 더하기 R 얘가 지금 다가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7을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답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20번은 쉬운 문제였다. 자, 얘들아, 21번 9월 모의고사 이번 국어 21번 문제를 한번 볼게. 보면은 일단은 fx는 어떤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어떤 부등식이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나는 맨 처음 보면서 조금 이제 싫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 이거 해석이 잘 됐니?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기울기 모양 같잖아. 근데 f(2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럼 0,0이랑 2x, f, 2x 사이의 그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0,f형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계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푸는 거를 사실 우리 싫어하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미분을 해주면
f'x라고 하는 것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부동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이제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식이, 자, 이쪽도 2x 그냥 넣고 계산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2x분의 지금 8x 세제곱 더하기 4ax제곱 더하기 2bx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하기 c는 f형을 또 빼주니까 c는 없어지겠지. 얘가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렇게 부동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f'10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한 다음에 그냥 10을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c를 구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럼 여기 c가 없는 요 식에서 뭔가가 다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왼쪽 부분 부동식 정리하고 요 오른쪽 부분 부동식 정리하고 해가지고 연립부동식을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다 일단 2를 한번 곱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 4 했을 때 얘가 저 요 부분은 이제 뭐 약분이 되겠죠. 약분을 해서 이제 4x제곱 더하기 얼마니? 이제 2ax 더하기 2b다. b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여기다 2를 곱해야겠지. 그러면은 얘는 4x제곱 8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2b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동식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차 부동식이 나오게 되는데 3x제곱, 2x제곱을 빼지니까 그러면 3x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하기 2ax 그리고 2b에서 b를 빼서 더하기 b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동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2차 부동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떠 있거나 또는 이런 모양으로 접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계산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겠구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b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a제곱이 뭐 3의 b-4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놓고 일단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냅둬요. 여기서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오른쪽 거를 봅시다. 오른쪽 거는 얘가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4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 상태에서 이 x 4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요 식은 우리가 뭐 판별식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ax 더하기 b만 일단 이쪽에 남겨놓고 4x제곱만 넘겨서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얘는 직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쪽에 있는 얘는 4차 함수의 모양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는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기가 4제곱이고 여기가 제곱이라는 걸 보는 순간 얘는 우함수인 그런 4차 함수구나 로 너네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려보면 일단 0,0에서 접하는 그런 모양이 당연히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우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좀 해봐야겠지.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0이 되는 순간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4x에 x제곱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부분은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2를 여기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4에서 8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겠구나. 이렇게 일단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2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직선이 이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이런 모양으로 직선이 생기게 되면은 그럼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거니까 이제 얘는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조금 더 얻어내야 돼.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을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를 가만히 보면 얘 있잖아. 얘를 보면은 a제곱이 이제 3의 b-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3의 b-4라고 하는 요 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왜 바뀌었니? 3b 더하기 4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3은 약분해버리고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 그쵸? 정보를 하나 얻어낸 거야. 그러면은 이 2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에서 이 b라고 하는 것이 y절편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생기게 된 이 극값수인 부분이나 이 부분 약간 이렇게 위에 있게 돼서 직선이 이 마이너스 4보다 위쪽에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직선보다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을 수는 없겠지. 그쵸?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4보다 b가 작거나 크거나 같다면 결국은 요 부분에 b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요 4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지. b는 자 a는 0이어야 되고 그쵸? 기울기가 0이어야 되고 b는 마이너스 4여야 된다 라는 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계산은 그냥 여기 돌아와서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3x제곱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을 구한 것이니까 마지막에 10을 대입을 해서 900에서 그죠? 300에서 4를 빼는 건가? 300 마이너스 4 답은 29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사실 이게 답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뭔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직선이 무수히 많아진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요 부분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좀 거꾸로 추론을 해나가면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이제 문제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눈치를 채 나가는 그런 습관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게 21번입니다. 자, 이번 9모 22번 문제를 볼게. 22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y는 로그 2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거기서 점 a랑 b랑을 찍어놓고 막 이것저것 해보라는 거야.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지. 그래서 y는 로그 2x를 그래프를 이런 모양으로 일단 좀 그려놓고 여기서 이 a랑 b라고 하는 점을 아무데나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a를 b랑 보통은 이렇게 찍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너네들이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a의 점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놨을 때 여기 a에서 수선을 내린 이 부분을 지금 p라고 한다고 문제 나와 있고 이 b를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왔을 때 나오게 되는 이 부분 q 이 부분의 좌표를 q라고 한다고 문제 나와 있어. 그래서 문제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A, B를 어디다 찍든지는 뭐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일단 이런 상황이구나 로 생각을 해면 되는데 자 가족권을 볼게. 가족권을 보면은 AP의 y절편이야. AP의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울기 1인 거에서 수직이니까 여기 이런 쭉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AP의 y절편이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BQ의 y절편도 얘 어쨌든 대칭시킨 거니까 똑같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순간으로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분의 13이구나. 요 길이가 2분의 13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일단 문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래.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을 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기울기가 7분의 6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수업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이제 기울기가 7분의 6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이 기울기를 대하는 마음가짐 이게 고1 때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울기 7분의 1이라는 것을 보면서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7분의 6 대충 이렇게 이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고 요 길이를 7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6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직각삼각형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7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어쨌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모양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요 y절편을 구하고 요 y절편을 구해서 뺐을 때 2분의 13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너무 갈 길이 멀어. 그렇기 때문에 이 2분의 1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서 계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x축에 대해서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쭉 올 것이고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쭉 왔으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결국 생기게 되는 요 길이 얘도 2분의 13이구나 라는 식으로 너희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이 B라고 하는 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했을 때 이 길이도 당연히 2분의 13일 것이고 그치? 그럼 여기 길이가
여기가 지금 기울기 7분의 6, 여기가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삼각형만 한번 여기다 확대를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7분의 6인 그런 직선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순간을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밑에 있는 이 길이가 2분의 13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를 만약에 7a라고 하면 요 길이가 6a여야 돼. 그쵸? 7분의 6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6a면 당연히 요 길이가 6a여야 돼.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해석을 해주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13a가 2분의 13이구나. 즉 a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결국 이쪽이 요 길이가 얘가 3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3 되는 거고, 요 길이가 2분의 7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다시 이쪽으로 들고 와서 보면은 여기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3, 3, 요 길이가 2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알아냈으면 사실 끝난 거지. 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뭐 p, 로그 2의 p라고 놓고, 여기 있는 b의 좌표를 여기서 2분의 7만큼 왼쪽으로 간 것이니까 p-2분의 7, 이 p-2분의 7을 여기다 대입해서 로그 2의 p-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좌표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얘랑 얘랑이 이 3 차이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결국 계산은 로그 2의 p가, 계산은 마지막에 로그 2의 p가 로그 2의 p-7 p-2분의 7에다가 3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넘어오게 되면 이제 p-2분의 7 분의 p의 로그 2가 이게 지금 3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뭐 p-2분의 7분의 p가 8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결국 p가 몇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쵸? 계산은 어떻게 되지? p는 8p-47의 28 이런 식으로 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7p가 28이니까 p가 4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요 a라고 하는 것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것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a랑 b랑의 좌표를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생기게 되는 요 a, p, q, b라고 하는 것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를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해서 윗변이라고 구하고, 여기를 아랫변으로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더해서 높이 구하고 해가지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 좌표가 4,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가 4,2고, 그리고 B의 좌표는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7 빼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계산해주게 되면 마지막 계산은 그냥 넓이 구하는 거니까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답이 뭐가 나오더라? 이제 8분의 65가 나와서 답이 마지막에 73이 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기울기를 대하는 마음가짐 있잖아. 이거 내가 항상 고1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 항상 너네들이 이런 모양의 직각삼각형을 떠올려서 비율 관계를 너네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